교수님, 엔화 환율이 최근 8년 만에 90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1엔당 미국 달러, 100엔당 한국 원화는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7월 14일 이 영상을 찍기 전날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달러당 138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작년 10월 같은 때 보면 달러당 150원대까지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조금 엔화 가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또 원화를 보니까 원화는 1엔당 9.18원.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 보면 한 10원 수준이었거든요. 1엔당 10원 수준이었는데 9.18이 됐으니까 원화는 엔화에 비해서 세진 것이죠.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는 분명한데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엔화가 지금 떨어져 있는 엔화 약세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요 사이에는 조금 엔화가 강세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올 초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일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보니까 뭐 이 스시 초밥도 그렇고 뭐 이런 채소들이라든가 이런 음식 가격이 한국보다 싸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높고 그래서 야, 이거 일본 여행 할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일본 관광객 중에 한 40%가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한국인들이 일본의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좋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일본 엔화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 쓸 맛이 나서 일본 여행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엔화가 조금 또 강세가 됐어요. 작년 10월에 달러당 152엔이 되자 통화 당국이 부랴부랴 시장 개입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느긋해 보입니다. 작년과 무엇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10월에 1달러당 152엔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엔화의 가치가 보통 130, 120, 어떤 때는 100엔 뭐 그 정도 수준까지였는데 이게 150엔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 통화당국에서도 이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엔화를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는 거 아니야? 덤핑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은행이라든가 또 일본 정부에서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650억 달러를 풀고 그것으로 엔화를 사들이는 그런 외환 시장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지금은 근데 굉장히 좀 느긋해요. 일본 은행이. 그때와의 차이는 뭐냐?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이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데? 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8%까지도 막 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선으로 잡는 물가 상승률이 2%인데 그게 8%까지 막 치솟고 그렇게 되니까 야, 이것을 잡는 거는 연준의 지상 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라고 하는 예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준금리는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엔화 가치가 낮아졌는데 더 높이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이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대한 달러를 풀어서 엔화를 사들이는 그런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연준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 기준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이런 은행 위기가 아직도 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이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대개 형성이 돼 있고 어쩌면 머지않아 낮출지도 모르겠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 생각만 하면 되겠구나. 일본 생각만 하면 되겠구나. 일본의 사정만 반영해서 금리를 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안도의 심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를 좌우하는 이제 주요 원인에는 일본 기준금리가 있을 텐데요. 일본은행은 왜 엔화 가치를 저렇게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엔화 환율 저하 현상이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예요. 기본적으로 0%이고 또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일본 은행이 쓰고 있는 또 다른 정책, 통화정책 수단이 수익률 통제정책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냥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거를.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국채의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를 일본 은행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그 일본 국채를 직접 일본 은행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이 찍어내는 돈을 가지고 그냥 쓴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선이 얼마냐? 그것은 일본 국채의 시중 수익률은 대개 그것이 시중 금리의 지표가 됩니다. 그 시중 수익률이 단기 국채의 경우는 마이너스 0.1%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신 나간 일인 거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인 경우에는 0%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0%가 되도록 일본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그냥 사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일본 국채의 가격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금리를 0% 또는 마이너스로 책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 너무 수요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계속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이거는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어리석은 진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그냥 임시 방편인 거예요. 물가를 그래서 높여야겠다고 보는 겁니다. 물가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 그래서 물가를 그러면 얼마로 높여야 되냐? 2%가 국제적인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물가가 예전에 보면 마이너스 물가예요. 그래서 디플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 쓸 거 내년에 쓰지 왜 조금 지나면 값이 더 떨어질 테니까 이런 심리를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래서 투자도 줄고 경제도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럼 돈을 풀어서 물가를 높이자. 돈을 풀게 되면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엔화로 표현된 가격은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억지로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조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의 통계를 보면 일본 물가 상승률도 한 3% 정도가 됐고 2%를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은행이나 이 정책 당국자들이 더욱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통계인가를 보면 임금 상승률이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죠. 물가도 3%로 높아졌다. 임금 상승률도 꽤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엔화가
전반적으로 보면 엔화 약세이지만 최근 지난 한 달 동안에 엔화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런 그 통계들, 즉 물가가 3%가 됐고 임금 상승률도 2.5%가 됐다라고 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들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조금 회복이 되고 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돈을 마구 풀어내는 정책을 하는 이유는 물가를 높여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수출을 하기 쉬워서 그런 이윤 상태도 더 좋아지고 주가 같은 뭐 이런 거, 주가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주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주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산 시장도 활성화한다. 뭐 그래서 투자 분위기도 부활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금리를 낮춰 놓고 있는 것인데, 이거 사실은 다 그 임시 방편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뭐 돈 때문에 그런 것이냐? 돈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이고, 또 일본은 한 번도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보지 않은 나라예요.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돈 풀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쌓여가고 해결은 안 되고 뭐 경제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거의 한국의 경제 퀄리티로 보면 한국이 더 좋아진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그 다이나믹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외국 여행 다녀보면 일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일본 젊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질 않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일본에서 취업이 안 된대요. 그 유학 출신들을 아예 배제를 시킨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 이런 분위기가 일본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이지, 돈이 안 풀려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극히 그 주변적인 그런 분석인데, 아무튼 뭐 그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지금 되어 온 것이죠. 지난 한 10년 동안.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임금 상승률도 올라서 일본 중앙은행들이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또 엔화 가치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네요.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엔화 가치가 좀 좋아졌거든요.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임금 상승률도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조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무한정 사들이는 이 정책도 이제는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정책이니까 이것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런 예상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반대로 최근 투자자들은 엔저 현상을 보고 엔테크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엔화가 대내외 금리 차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엔화 하락을 하잖아요. 엔화 하락의 경우를 보여왔던 것 같아서 미국채 금리가 하향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엔화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아가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에 엔화 투자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그 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 투자를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그건 사실은 신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저는 제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엔화 투자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엔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또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물가 상승률도 높이겠다, 임금 상승률도 높이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물가가 3% 또 임금 상승률도 꽤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정된 추세로만 자리를 잡는다면 통화정책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상화한다는 건 금리도 제로에서 벗어나고 yield curve control 같은 것도 이제는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미국 연준 금리는 앞으로 뭐 이런 고금리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올해 말까지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도 갈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한때 8%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최근에는 3%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고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엔화 지금 사두는 거 괜찮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로 본다면 이 엔화라고 하는 것이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의 가치는 언제 오르느냐? 위험할 때 올라요. 위험할 때 올라가게 되는데 국제 경제가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온다든가 또 뭐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국제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을까? 또는 다른 전쟁이 터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글쎄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는 세상이 위험해져야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위험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엔화 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금리만 놓고 보면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봅니다. 엔화라는 하나의 자산을 안전자산의 측면과 또 금리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아주 뜨거운 엔화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